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닝 쇼크가 난 종목들도 이제 살만한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 들어서 KCC 글라스랑 웅진 싱크빅 어닝 쇼크가 났었는데 KCC 글라스는 이미 주가가 좀 빠졌고 웅진 싱크빅은 아마 내일부터 또 주가가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KCC 글라스의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58억인데 이 수치는 이제 신영증권에서 258억을 이제 전망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연결재무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니까 4분기 때 247억 정도 했는데 그 비슷할 거라고 일단 전망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1분기 때 실제 이제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뭐 아시다시피 종합정보에서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면 기대감에 올랐다가 투두둑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6,620억 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정말 비용단을 충분히 반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의 영업이익이 150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아시다시피 그 지금 자동차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그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KCC 글라스의 영업이익률은 5%에서 잘 나갈 때는 이제 두 자릿수 13%까지 이제 갔다가 지금 이제 분기의 영업이익률은 그 지금 이게 기대치가 258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7%인데 아마 지금 한 4% 수준으로 지금 되어 나왔거든요. 이제 150억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까지 갔다가 꼬라박은 이유가 저는 이제 유리 판가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100pp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래쪽에 가서 보면은 이 건축자재가 있고 건축자재의 유리 가격이 있습니다. 이 유리 평균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 가격이 최근에 실적이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길게 시계열을 보게 되면은 요 구간에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었죠.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는 유리 가격이 형성되다가 이제 막 유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 이후로. 그래서 2분기 실적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원재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다회인데 소다회의 판가는 지금 1분기 대비해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2분기는 원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판가는 좋아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KCC 글라스의 실제 뭐 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코리아 오토 글라스랑 합병한 거잖아요. 합병하게 되면서 사실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영업이익률은 예전에 한 두 자릿수까지 나왔거든요. 그 코리아 오토 글라스는 결국 이제 그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전방산업 고객사가 결국 이제 현대기아차이고, 현대기아차 향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신차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과거에 코리아 오토 글라스의 영업이익률이 좋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용 안전유리랑 고기능성 자동차 유리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유리와 관련된 마진이 이 판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좀 어닝 쇼크가 나서 아쉽지만 이제 그래도 1분기보다는 나은 2분기가 나은 2분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못해도 이제 연간 150억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한 600억 정도의 어떤 이익은 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배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간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뭐 9배에서 10배 수준 정도는 이제 충분히 거래됐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더 빠지게 되면은 야, 이게 최악을 가정한 밸류에이션이 10배면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지금부터는 좀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근데 유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시장의 의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의 유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 저는 이제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에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하우징 가격인데 주택 가격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도 좀 돌아서고 있다는 점, YY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국의 어떤 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부동산 쪽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사이트들 가서 보니까 유리의 어떤 생산이 굉장히 뭐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연간 한 8% 감소의 공급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재고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다회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자료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 유리 가격 계속 체크를 해보겠지만 일단 2분기 실적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닝 쇼크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기차를 하지 왜 이걸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제 기아차랑 KCC 글라스의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한 0.83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이제 본주랑 우선주를 비교를 하면 0.95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기대감으로 한 불이 한 3칸 정도, 요 4칸 정도까지 들어오다가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이제 벌어져 버렸는데, 저는 이 스프레드가 2분기 들어가면서 KCC 글라스의 스프레드가 감소할 것이다. 그 KCC 글라스랑 기아차의 어떤 스프레드가 영업이익률 회복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면은 이게 그 유리 가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럼 왜 현기차가 아니고 이걸 하느냐, 이제 그런 의문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그 유지되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된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아작이 난 기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다시 두 자릿수대로 돌아가는 것을 베팅할 것이냐,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실제로 정말 영업이익률이 유리 가격이 도와주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폭이 아직까지는 더 많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 가격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유리 가격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더 올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를 보게 되면 유동성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부동산이 발목 잡는 어떤 일은 아닌 것 같고, 자동차 전방산업 증설이랑 전기차용 고부가 가치 유리 비중이 증가할 테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웅진 싱크비익이 있는데, 웅진 싱크비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85억인데 지금 실제 발표한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적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죠. 야, 이 회사가 지금 3,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이게 1분기가 적자로 실적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 작년에 한 270억 정도, 그다음 재작년에 한 260억 정도, 요 정도 이익은 충분히 한다고 해서 한 300개를 생각을 하면, 야, 이게 뭐 지금 멀티플이 뭐 10배 미만으로 뭐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5% 정도는 5에서 한 10%? 그러니까 한 3천억 초반대까지는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 맥스로.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는 이 회사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닝 쇼크를 냈었으면은 주가는 시간 외에 더 많이 빠졌을 텐데, 이 회사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 ARPD야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딱 하나 지금 이 회사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거는 ARPDI아에서 AR 기반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북. 이게 이제 2022년 CES에서도 소상을 하고 2023년 CES에서도 소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웅진 싱크빅 뭐 블로그 같은 데인데 2년 연속 CES 혁신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애기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영상을 AR 증강현실을 넣어가지고 독서를 이제 경험하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죠. 지금은 이 캐릭터들을 뭐 일종의 뭐 크게 임팩트가 없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 캐릭터들을 지금 글로벌 IP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글로벌 IP 확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ARPDI아의 글로벌 IP 확보가 되면은 더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이 인터랙티브 북의 그 글로벌 IP, 우리가 흔히 아는 애기들이 다 좋아하고 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이 IP를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고, 그 확보가 올해 중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가지고 하는 이 독서 경험을 해주는 이 인터랙티브 북을 어떻게든 이제 웅진 싱크빅이 빨리 출시를 해서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업으로 변신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투자 포인트는 실적이 당장 증가하자라고 이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을 빨리 리레이팅 하자, 이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갑작스러운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실제 국내에서 글로벌 IP를 가지고 해외에서 수출을 하거나 해외에서 해외 시장을 진입을 했을 때 성공했었던 경험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다들 기대하고 있는 게 이 글로벌 IP를 확보를 해서 이 AR 기반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이 인터랙티브 북이 CES 수상까지 했는데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되는 것을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면 차트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아마 이게 121선대가 한 2,800원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이 121선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이제 이거 하나, 이 인터랙티브 북이 해외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 이 캐릭터를 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 해외 외국인들이 이 캐릭터를 가지고 막 책을 사거나 이 프로그램을 사는 거는 좀 부담이 있겠죠. 부담이라기보다는 선뜻 와닿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흔히 모두가 아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의 그 글로벌 IP를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글로벌 IP가 빨리 확보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빠지는 대로 주가가 이제 기존 사업에서 어느 정도 락바텀이 형성되는 주가까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월 9일날 이제 실적 어닝 쇼크 냈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어닝 쇼크 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이제 한 6%대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5월 10일 날은 장중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기존 실적이 여기 이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여기 회사 홈페이지 가서 보죠. 회사 홈페이지 가서 자료실을 보게 되면 여기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다운받아서 열어보게 되면 그 자회사 매출 감소랑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비용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매출이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광고 선전비랑 판촉비를 때려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 뭐 2분기 때는 당연히 광고 선전비랑 판촉비를 좀 제한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국내 사업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증강현실 관련된 인터랙티브 북의 IP 확보가 가장 큰 상반기에 있는 모멘텀이 아니겠느냐. 좀 늦더라도
뭐 다음 달 2분 뭐 3분기경까지는 뭐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은 이 인터랙티브 북의 IP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 글로벌 IP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막 샀던 이유가 그 ARPDI아의 인터랙티브 북, 어쨌든 인터랙티브 북의 그 글로벌 IP가 채택돼서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에 투자 포인트를 삼고 최근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121선 밑으로 이제 만약 깨지더라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닝 쇼크 나면 다 짜증나죠. 짜증나지만 이거를 거꾸로 이제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뭐 진짜 어닝 쇼크 났는데 이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모멘텀이 없어라고 하면 아예 버려놔야 되는 뭐 종목들도 있죠. 한동안 안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한동안 아예 안 보기에는 뭔가 아쉬운 요인들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뭐 KCC 건설은 유리 가격이 좋고,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빅은 여기 글로벌 IP 관련해서 채택돼가지고 이 인터랙티브 북이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